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반화웨이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고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김정기 박사님 모시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화웨이 백도어가 발견된 이후로 사실 전 세계가 화웨이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화웨이에 대한 금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트럼프가 그 대통령으로서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신 이 서비스하고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사실 내리고, 그리고 미국의 업체들도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이제 결국은 반화웨이 이 전선 동맹을 이제 형성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웨이가 이제 말하자면은 일종의, 화웨이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거거든요. 이 5G라고 그러잖아요. 5세대 이동통신. 5세대 이동통신 장비업체거든요. 장비업체고, 또 하나는 화웨이 스마트폰. 이 두 개 합친 게 화웨이 매출의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 화웨이 주력 업종에 대해서 미국이 강펀치를 날린 거니까 화웨이가 살아남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 중국의 뒷배가 있어도 살아남기가 그럼요.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화웨이 전에 통신 장비 업체로서 세계 4위 업체가 이 ZTE라고, Z 할 때 Z입니다. 이 ZTE라고 한번 먼저 이 손을 봤어요. 그래서 ZTE는 서열 4위지만은 손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벌금을 10억 달러. 아, 10억 불이면은 엄청난 돈이네요. 네, 정말. 10억 불 내고 합의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는 마이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GT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이제 위협적인 건 아니었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 군사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네.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적성 국가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적극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웨이가 완전히 중국 정부의 그 적극적인 스포트하에 전 세계 통신 장비 이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 스마트폰도 물론이지만은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정보기술 시대의 송유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있으면은 빅데이터가 이 통신 장비를 통해서, 송유관을 통해서 빅데이터 센터로 송신이 되잖아요.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석유 시대에 송유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이 통신 네트워크인데, 네. 그 시장의 31%를 화웨이가 잡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을 화웨이가 그렇죠. 잡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데, 네. 아프리카, 중국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한국도 LG U+가 예. 그 화웨이 통신 장비를 2013년부터 뭐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리 됐는데, 사실 이제 문제는 백도 설치를 해버리면은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잖아요. 네. 동맹국인데 우리 한국을 흔히 들여다보게 될 거 아닙니까? 뭐 훤히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렇죠. 갖고 있는 기밀 같은 게 중국으로 다 당연하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다 보니 맞습니다. 미국의 정보도 넘어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통신 감청을 하다 보면 우리 미국이 동맹국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감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그 미국이 이제 위기를 느끼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동맹국에게 예. 반화웨이 전선을 형성할 것을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예. 이제 해가지고 화웨이 죽이기에 들어갔는데, 사실 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잖아요. 네. 화웨이 뭐 통신 장비하고 그다음에 휴대폰이라는 게 이제 미국으로 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정부의 뜻에 딱, 정부가 딱 그 행정명령 딱 내리자마자 구글이 제일 먼저 액션 취했잖아요. 예. 중단, 구글, 그 다음에 뭐 또, 인텔이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퀄컴. 퀄컴. 네, 네. 다 그냥 미국은 정부가 이야기 안 해도 행정명령 딱 떨어지자마자 이 정부의 뜻대로 그냥 행동을 통일합니다. 국익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 반도체에서 중요한 게
이 설계거든요. 예, 하드웨어만 있으면 뭐합니까? 설계가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그 설계 업체로 유명한 데가 ARM이라고요. 영국 업체인데 예, 최근에 그 우리 제1동포인 손정희 예. 소프트뱅크가 인수했잖아요. 예, 잘한 거죠. ARM도 공동 보조를 마쳤어요. 미국 업체들보다 먼저 했습니다. 아, 스탑! 그러니까 말하자면 엔진도 없고 설계서도 없고 껍데기만 남는 거죠. 아,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도 동참을 요구를 했는데 이놈 한국 정부라는 게 도대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기업들 너 알아서 해라.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한 정부인가요? 정말 무책임한 거죠. 기업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KT하고 예,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쪽 거를 안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 5G를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5G를. 그래서 안 하겠다. 그런데 이제 그 LG U 플러스는 2013년부터 도입을 했거든요. 예, 도입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 미 상원 그 정보위원회하고 예. 그 외교위원회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예, 이미. 경고를 해준 거네요. 예, 해가지고 그때 이제 LG U 플러스가 미군 군사 시설이 있잖아요. 예, 거기하고 관련해서는 이제 좀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안전지대를 만들어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워닝 메시지를 줬으면은 LG가 정신 차리고 안 했어야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LG가 사익을, 물론 하웨이가 싸고요. 그 다음 질도 좋아요. 아, 질도 좋은가요? 예, 5G 이쪽에서 실제로 특허 비율로 보면 하웨이가 1등입니다. 하웨이가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에요. 1등이고 경쟁력은 있고,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기술도 좋고, 그 다음에 값도 싸고 하니까 말하자면 경제성을 내세워서 선택을 했다. 그 논리는 그때 당시는 맞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미중 무역 전쟁이 안보 전쟁으로 가고 있고 우리 최대 혈맹인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LG U 플러스가 그대로 가겠다. LTE는 4세대 이동 통신인 LTE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5G 5세대 이동 통신이 올해부터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어요. 네. 내년에 일본이 상용화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하웨이 거 안 쓴다고 하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한 해법이 있긴 있네요. 간단한 해법이죠. 그동안 LTE는 했으니까 그냥 가지만 5세대 이동 통신만큼은 이 반하웨이 전선에 참여하면서 가면 반방 되잖아요. 좀 융통성 있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LG의 CEO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국익을 외면한 아주 위험한 장사꾼적인 기질을 발휘한 국가가 먼저지 기업이 먼저입니까? 근데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요. 예. LG U 플러스도 결국은 LG 그룹의 일원이고 네. LG전자라고 하면 백색가전을 미국에 많이 팔고 있는 당연하죠.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맞습니다. 경우에 타격이 없을까요? 개심리에 걸렸죠. 그리고 2013년에 정가가 한번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LTE 4세대 이동 통신 LTE까지만 해도 미국이 참았잖아요. 또 이 중국이 이제 제조대국 2025 발표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중국이 뜬금없이 시진핑이 제조대국 2025 하면서 이제 독립을 선언하니까 갑자기 기술 대전을 이제 치르는 그런 국면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이 안보 대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2013년 LTE 시절에 협업하던 구조하고 지금 5G 5세대 이동통신 시대하고는 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은 큰 흐름에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먼저 생각해서 LTE는 그대로 수년간에 걸쳐서 해왔으니까 가고 그 대신 5세대 이동통신은 못하겠다 하면은 되는 건데 이거를 끝까지 고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LG 제가 이제 상해 총영사 할 때 우리 상해 총영사관이 제외 공간 169개 중에서 경제 공간으로는 규모가 최고 큽니다. 아, 제 관할이 인구가 2억 2천이고요.
상해만 해도 2,500만이고 삼성 인구까지 합쳐서 2억 2천이면은 대한민국 경제 규모보다 커요. 여기에 이제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하고 가전 부분이 수저우에 한 2만 명 고용하고 있고요. LG전자하고 LG디스플레이가 난징에 2만 명 고용하고 있고, 현대기아차가 연청에, 염성이죠. 연청에 한 5천 명 정도 고용하고 있고, 와. 포스코, 이 장가항에 포스코가 한 5천 명 정도 고용하고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것도 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한진 수리조선소가 또 예.寧波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은 이제 하나석유화학, LG 석유화학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 그 다음에 조선, 자동차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샹하이 인근에만 네. 그 정도라는 말씀이신 주 상하이 거죠? 총영사관의 일시 삼성인데, 이제 삼성은 샹하이의 생산공장 역할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 박정희 때 개발경제 시대가 있었잖아요. 70년대. 그때 예를 들어서 구미가 전자, 뭐 울산이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창원이 기계, 여천이 석유화학, 여수순천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시대 때 그 정도 규모가 제 관할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개척하면서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LG전자가 이제 난징인데, 이제 제가 공관장으로서 성장이나 강소성 성장이나 난징 시장을 만나서 LG의 민원을, 법인장을 배석시키고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요, 정부 대표가. 네. 그러면서 이 각 업종별로 현장 경험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무서워요. 아, 되게 무섭게 합니다. 중국은 민이 없잖아요. 관이에요. 공산당 체제잖아요. 되게 셉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익숙해 있다 보니까 LG가 이제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사드 때 롯데가 망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오히려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보복을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LG가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멀리 크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세대 이동통신에 이제 하웨이가 저렇게 물먹게 되면 삼성이 이제 1위가 된다니까요. 아, 그렇게 원래 되겠네요. 4위였는데요. 예. 최근 작년 연말하고 올 초 4, 4분기하고 1, 4분기 보니까 삼성이 단기적으로 2위로 도약했어요. 아, 벌써 2위 예. 올라섰나요? 2위로 올라갔는데 좀 있으면 1위 된다니까요. 그러면 LG도 시장이 또 다른 데서 열린다 보거든요. 멀리 크게 보고 국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제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하 부회장이라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상철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예. 이상철이 LG U+ 이 부회장 할 때 그때 사내 이사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상철 꼬봉이죠. 원래 LG맨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고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한국통신 사장을 했어요. 예. 국가의 녹을 먹은 거 아닙니까? 민영화 됐다고 하지만은 정부가 최대 지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 장관도 했어요. 국무위원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민간기업인 LG U+ 부회장을 했거든요. 예. 그때 하웨이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LG U+ 그만두고 어디 갔는지 아세요? 어디로 갔죠? 하웨이 총괄 고문으로 갔습니다. 아. 그냥 고문이 아니고요. 총괄 고문으로 간 겁니다. 근데 U+와 화웨이는 상당히 강한 본드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되게 페이가 좋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중국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 CEO가 될 뻔도 했는데, 네. 연봉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결국 안 갔습니다. 저도 이제 전직 공관장 출신이고, 또 이제 그 분야도 여기와 좀 비슷한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근데 돈도 좋지만, 네. 사실은 이 국가 공무원 출신들은 먼저 국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상철 회장이라는 사람이 좋게 말하면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했겠지만은 나쁘게 말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매국적인 길로 가는 길을 닦은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되게 집중 부하받았습니다. 기술 유출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렇죠? 이상철 이분도 원래 공학 박사예요. 멀쩡하게 서울공대 나와서 미국 듀크 대학에서 공학 박사 받은 나름대로 이제 이 공학자로서 엔지니어로서는 엘리트인데 어떻게 이 사익과 회사 이익만 내세우는지
국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LG U 플러스 행동하는 거 보면은 도저히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런 거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아이, 그래도 LG U 플러스라도 좀 끈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만 지난번에 중국에서 이 경제 조직으로 최고 센 데가요.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위원회 주임이 위원장인데 부총리급이에요. 예. 부총리급인데 우리나라 치면 이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경제부처 장관들하고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인민은행까지 다 통제하는 자리인데 완전히 킹 오브 킹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불렀잖아요. 말 들으라. 혼났죠? 까불지 말라. 혼났지만은 중국이 반도체 울기를 하려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 경쟁력이 있잖아요. 예. 협박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대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런 거 있죠. 물론 우리 언론 보도만 보면은 네. 상당히 굴욕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중국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줄 세우게 하고 옛날 그 중화사상 있잖아요. 예. 자기들만 세계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변방으로 보는 정서가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이제 반도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목을 치지는 못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LG가 좀 만만하긴 하죠. 예. 만만하긴 하지만은 이제 LG는 중국이 뒤끝이 안 좋으니까 그 공포가 있는 거지만은 국익을 먼저 생각을 해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고 당장 놓고 보면은 우리하고 하웨이 관계를 한번 놓고 보면요. 하웨이가 우리 쪽에서 사가는 게 연간 12조가 넘어요. 많이 사가네요. 12조 6천억 사가는데 우리가 하웨이한테 사오는 건 5천억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거의 뭐 25배 가까이니까 이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아니 현재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예. 4차 산업혁명의 지적 소유권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이 질서에 순응을 하면서 가야지 먹고 살 수 있고 먹거리가 창출이 되는 거지.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줄을 잘못 서가지고 얼마나 생고생을 거듭한 게 엊그제 같은데 10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LG는 우리 한민족의 그 슬픈 역사 100년을 기억하면서 판단을 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세계는 안보와 함께 경제 전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경쟁 시장이냐 아니면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냐 지금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손을 잡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고 또 대한민국이 자주국가로서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의 한수 홍철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